안녕하세요. 리눅스 14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TCP/IP 설정 과정 중 첫 번째 시간으로 인터페이스 설정, 라우팅, 게이트웨이, DNS 설정에 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페이스 설정. 리눅스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LO, ETC, PPP 3개 인터페이스입니다. LO는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LO는 루프백 127.0.0.1 자신 자체에서 사용하여지는 네트워크 주소죠. 이 루프백으로 쓰여지는 인터페이스를 뜻하고요. ETH는 이더넷 카드에 쓰이는 인터페이스이고 PPP 인터페이스는 PPP 접속할 때 자동 생성되어지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설정할 때 쓰여지는 명령이 ifconfig죠. 이 ifconfig로 리눅스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매우 기본적인 명령이므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fconfig 명령으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때 보여지는 것은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몇 개인지, 그리고 루프백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 ADSL 접속이 되어 있다 그러면 PPP 인터페이스 등 4개 정도의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설정되어질까요? 인터페이스 설정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그 설정 방법에 쓰여지는 명령이 이것 역시도 ifconfig 명령입니다. 이 명령 사용법을 보면 ifconfig 인터페이스 IP 넷마스크 뒤에 넷마스크 주소, 브로드캐스트 뒤에 브로드캐스트 주소, 이것에 대한 것을 업 시킬 거냐 다운 시킬 거냐 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ifconfig 명령으로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커널에서 해당 이더넷 카드 모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더넷 카드에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주소를 할당할 수 있겠죠. 그런 후 주소가 서브넷이 분리되지 않은 C클래스 네트워크 상의 IP라면은 넷마스크와 브로드캐스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브넷이 쪼개어진 환경일 때에는 반드시 넷마스크와 브로드캐스트의 주소를 지정해 줘야죠.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보여지는 예제입니다. 첫 번째는 넷마스크는 설정했지만 브로드캐스트를 생략한 형태. 그러나 C클래스의 경우이면 생략할 수 있지만 C클래스가 아닌 경우에 생략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이미지에서는 브로드캐스트까지 설정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뒤에 업, 다운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업 옵션은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인터페이스를 비활성화시키고자 할 때는 다운 옵션을 사용하면 되겠죠. 인터페이스 비활성화 시에는 IP 주소, 넷마스크,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생략하고 해당 인터페이스를 지정하여 다운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더넷 제로 인터페이스를 비활성화시키는 예제가 맨 마지막에 보여지는 예제입니다. 이곳에서 넷마스크나 브로드캐스트를 생략한 상태에 이더넷 인터페이스 이름과 다운시킨다는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두 번째, 설정에 관한 부분을 보았고요. 그 중에서 ETC 밑에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 스크립트 밑에 ifcfg라는 이더넷 제로의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ifconfig 명령으로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IP 주소를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보았죠. ifconfig 명령은 시스템을 재시작하게 되면 초기화되어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다시 구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를 배우는 많은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재시작하게 되면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작동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부팅 시 자동으로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팅 시 자동으로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etc 밑에 rc.d 밑에 rc.local이라는 파일에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ifconfig 명령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살펴보는 이 파일에 이더넷 정보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눅스 설치 과정 중 네트워크 설정 과정이나 레드햇 컴피그 네트워크 도구에 의해서 설정되는 내용은 모두 이 네트워크 스크립트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ifcfg 이더넷 제로 파일에 저장되어집니다. 저장되어지는 형식을 보면은 첫 번째 보여지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이때 디바이스라는 부분은 이더넷 인터페이스 종류를 뜻하고, 부트 프로토는 IP 할당 방식, 즉 고정이냐, 동적이냐, 부트냐, 논이냐 형태를 가지고 설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보여지는 부분은 할당 IP 주소가 속하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설정하며, IP 어드레스는 할당 IP 주소, 넷마스크는 할당 IP 주소가 속하는 넷마스크 값, 네트워크는 할당 IP 주소가 속하는 네트워크 값을, 온부튼 부팅 시 자동 활성 여부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VDSL 전용선이나 케이블 모뎀과 같이 DHCP 환경의 이더넷 설정은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팅 설정. 리눅스 네트워크에서 라우팅이라 함은 패킷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경로를 올바르게 설정해주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으로 게이트웨이 주소를 네트워크가 마비되지 않도록 톨게이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해주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라우트 설정은 라우트라는 명령을 사용하는데, 지금과 같이 첫 번째 그림과 같이 라우트라는 명령을 실행해 보면 라우트 테이블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get 마스크가 무엇인지 어떤 정보들이 전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더넷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나 ADSL 전용선이나 케이블 모뎀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오직 루프백만 존재합니다. 즉 로컬 호스트, 자기 자신을 말하죠. 라우트 명령을 그래서 실행하면 이 지금 보여지는 내용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127.0.0.0인데 지금 오타가 났네요. 0이라는 주소로 게이트웨이에 대한 표시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라우트 명령을 수행했을 때 보여주는 화면은 라우팅 테이블, 지금 커널 IP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하죠. 이 구성하고 있는 필드를 지금 보여지는 표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데스티네이션. 대상 네트워크 또는 대상 호스트 주소를 말합니다. 게이트웨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해주는 톨게이트 역할을 하는 호스트 주소입니다. get 마스크. 대상 네트워크 또는 대상 호스트의 넷마스크를 말합니다. 255 단일 대상 호스트의 넷마스크고 0.0.0.0은 기본 라우팅입니다. 플래그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동작 상태나 타겟 호스트, 게이트웨이로 사용한다라는 부분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메트로. 타겟까지의 거리로 홈 단위로 계산되어지며 최근 커널에서 사용하지 않으나 라우팅 데몬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REF. 현재 라우트에 대한 레퍼런스 수. 리눅스 커널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유저는 라우트 탐색 수. Lplace는 패킷이 전달되는 인터페이스를 뜻합니다. 라우트 테이블은 라우트 명령으로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ifconfig 명령으로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IP 주소를 할당하게 되면 할당해준 IP 주소인 네트워크에 대한 라우팅이 자동으로 추가되어지기 때문에 굳이 할당해준 IP 주소에 대해 라우팅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ifconfig을 통해 확인한 것 시켰죠. 추가해주고 라우트 테이블을 보면 자동적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네트워크 주소가 아닌 단일 호스트에 대해서 라우팅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호스트라는 옵션을 사용하여
단일 호스트를 라우팅 테이블에 올릴 수 있습니다. 라우팅을 추가할 때의 사용법은 가운데 보여진 이미지와 같습니다. 라우트를 추가하겠다 add 호스트를, 그래서 IP 주소와 디바이스 인터넷 명을 갖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92.139.1.1이라는 것을 라우팅 테이블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하는 명령으로 라우트 add에 호스트 IP 주소 적고 DV에 첫 번째 이더넷에 연결하겠다 명령을 적어주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해 보죠. 라우트라는 명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추가해 주었던 라우팅을 보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라우팅 정보가 만약 잘못되어 삭제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 보여지는 이미지와 같이 route did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건 역시도 IP 주소를 적고 디바이스 이더넷 인터페이스 명이 무엇이냐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는 네트워크 주소, 이더넷 인터페이스 명을 적어주시면 되죠. 그럼 방금 전에 추가했던 192.139.1.1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는 부분이 가운데 부분이죠. D를 쓰고 이더넷 제로였기 때문에 제로의 이더넷 인터페이스 명을 적어주면 그 부분이 삭제가 되어진 것을 route라는 명령을 통해 테이블에 부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트워크 주소를 라우팅 테이블에서 삭제하려 할 때는 route delete 명령을 사용하진 않고 if config 명령으로 해당 인터페이스를 비활성화시켜 줘야 합니다. 그러면 192.168.1.0을 네트워크를 라우팅 테이블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미지와 같이 하면 됩니다. 우선 route 명령을 통해 테이블을 확인하고 if config 명령을 통해 다운을 시킨 후 비활성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route라는 명령을 통해 테이블을 확인했더니 다운된 것, 제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것을 통해 지금까지는 라우팅 설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게이트웨이 설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다루는 방법에서는 방금 살펴보았고요. 라우팅 테이블 관리에서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 가운데서 패킷을 외부로 전달해 주거나 전송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이트웨이 설정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게이트웨이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가거나 들어올 수 없다고 했죠. 게이트웨이를 설정하지 않거나 잘못 설정하게 되면 목적지 네트워크로 패킷이 전달되지 못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게이트웨이의 설정은 리눅스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 게이트웨이 설정은 라우팅 테이블을 조작할 때 사용한 route 명령을 사용하는데요. 게이트웨이 설정 방법은 처음 보여지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역시 추가한다는 명령을 쓰지만 그 뒤에 디폴트 GW라는 명령을 통해 게이트웨이 주소구나 라고 아실 수 있죠. 게이트웨이를 재구성하고자 할 때는 기존의 게이트웨이를 제거하는 방법이 두 번째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did라는 명령을 쓰지만 게이트웨이의 경우는 디폴트라는 부분에 옵션이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ADSL 전용선과 내부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을 공유하는 환경을 위해 게이트웨이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ADSL 전용선 모뎀과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인터페이스 이더넷 제로의 10.0.0.1 IP 주소를 할당하여 활성화시키고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합니다. 그러기 위해 if config 명령을 통해 이더넷 제로라는 이더넷 인터페이스 명에 10.0.0.1을 주었고요. 라우트라는 명령을 통해 라우팅 테이블을 보았더니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마지막에 있는 이미지인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이더넷 1이라는 내부 네트워크의 IP 주소에 192.139.1.1을 할당하고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합니다. ADSL 전원선 접속을 연결하여 PPP 인터페이스가 생성되게끔 합니다.
그게 ADSL-start 기호였죠. 그 명령을 통해 생성되어졌습니다. ADSL 접속을 통한 PPP 연결 시 자동으로 라우팅이 이루어지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PPP 인터페이스가 기본 게이트웨이로 자동 설정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에 보았을 때 디폴트에 같은 주소인 게이트웨이가 올라오는 것을 ADSL PPP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자동으로 게이트웨이가 이더넷이 연결되는 인터페이스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로컬 시스템이나 내부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에서 이더넷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ADSL 접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게이트웨이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더넷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ADSL 접속을 끄는 상태에서 두 번째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기본 게이트웨이로 설정한 후에 ADSL 접속을 다시 연결합니다. 그 부분이 두 번째 보여지는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에 스타트 시키고 라우트에 올려주고 라우트 테이블을 확인하고 ADSL을 다시 스타트 시키고 라우트 테이블을 확인하고 그 과정이죠.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게이트웨이가 이더넷 1, 즉 192.168.1.1이라는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로 잘못 설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 시스템이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는 이더넷이 되질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2.168.1.1로 설정되어 있는 게이트웨이를 삭제하고 그래서 세 번째 이미지에 라우트 딜리트해서 192.139.1.1을 삭제하고 있죠. 그런 후 PPP 서버의 주소가 게이트웨이로 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추가하고 있죠. 게이트웨이에 PPP 제로를 이렇게 하여 라우팅 테이블을 재구성합니다. 이렇게 돼서 라우팅 테이블이 올바르게 재구성이 되면 로컬 시스템과 내부 네트워크 시스템 모두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정 부분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DNS 설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DNS는 도메인 네임 서버였죠. 즉 IP 주소를 도메인명으로, 도메인명을 IP 주소로 변경해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etc 밑에 호스트스 파일을 살펴볼 때 네임 서버에 관해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로컬 시스템 상에서 외부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외부 네트워크의 호스트명을 일일이 etc 밑에 호스트스 파일에 기록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어요. 이를 위해 우리는 네임 서버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파일을 보고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라 네임 서버를 설정해 놓으면 알아서 그 서버에서 넘겨주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임 서버에 관한 것은 더 뒤에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고요. 우선은 네임 서버는 도메인을 IP로, IP를 도메인 네임으로 바꿔서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준다 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때 도메인으로 외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데 있어서 IP 주소로 변환하는 과정을 위하여 사용자가 직접 네임 서버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어요. 또한 그렇지 않고 이미 작동 중인 네임 서버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고정 IP를 쓰는 곳에서는 KT에서 제공되어지는, 한국통신에서 제공되어지는 네임 서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etc 밑에 resolve.conf 파일은 로컬 시스템이 어느 네임 서버에 접속하고자 하는 도메인에 대한 IP 주소를 물어올 것인가를 지정해주는 파일입니다. 즉 네임 서버를 어디로 쓸 거냐라는 부분이죠. 사용자의 시스템에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tc 밑에 resolve.conf 파일 안에 DNS 주소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파일에 DNS 주소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로컬 상에서 도메인 주소로는 원격 서버의 IP 주소를 알아낼 길이 없기 때문에 서버에 접속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파일의 네임 서버를 지정하는 형식을 보면 네임 서버의 네임 서버 주소, 예를 들어 네임 서버 띄고 168.126.63.1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코넷에 사용되어지는 네임 서버예요. 이런 형태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etc 밑에 resolve.conf 파일에 네임 서버 주소를 지정해 주는 것을 보죠.
이 파일에 간단하게 쓰는 명령이 cat이었죠. cat이라는 곳에 넣어주게 됩니다. 네임 서버에 168.126.63.1 그럼 가장 먼저 접근해서 네임 서버에 접근해 알아오는 부분. 만약 이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두 번째 네임 서버, 세 번째 네임 서버까지 물어서 길을 알아오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진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반드시 etc 밑에 resolve.comp라는 파일 안에 지금과 같은 네임 서버 DNS를 설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드햇 리눅스 GUI 네트워크 설정 도구. 네트워크 설정 도구 하면 계속 나오는 부분 있죠. 레드햇의 config 네트워크. 네트워크 설정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실행해 주죠. 이 실행하는 방법 두 가지 있었어요. 콘솔에서 저 명령을 그대로 실행시키는 법. 그러면 자동적으로 네트워크 설정창이 뜨죠. 설정창이 뜨기 위해서는 반드시 X 윈도우 환경이어야 한다. 가상 콘솔에서는 절대 보여줄 수가 없다. 왜? 얘는 윈도우 바탕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실행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설정창을 띄우고요. 이때 호스트 이름을 설정합니다. 이 설정 단계는 네트워크 설정창, 첫 번째 보여준 설정창에서 호스트 탭 항목을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 N 버튼을 눌러 새로운 호스트를 다음 화면과 같이 두 번째 보여지는 화면과 같이 추가합니다. 추가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3번과 같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추가된 것을. 이렇게 추가된 것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네트워크 설정창에서 장치라고 되어 있는 탭을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과 같은 도구창이 뜨게 됩니다. 이 장치 타입 선택창에서 이더넷 연결을 선택하고 앞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여지는 이더넷 장치 선택이 뜨는데요. 여기서 커널에서 인식한 이더넷 카드 종류를 보여주게 됩니다. 만일 이 창에서 이더넷 카드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창을 닫고 네트워크 설정창에 저번 시간에 했던 하드웨어 탭을 통해 이더넷 카드를 설정해 주셔야겠죠. 네트워크를 구성할 이더넷 카드를 이제 선택한 후 앞으로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보여지는 창이 뜹니다. 이더넷 카드에 IP 주소를 동적으로 할당하고자 한다면 IP 주소 설정을 자동으로 얻기를 선택하며 그렇지 않고 고정으로 IP를 할당한다면 그 아래에 있는 정적 설정된 IP 주소들을 선택하여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그리고 기본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합니다. 두 개의 이더넷 카드가 존재하면 기본 게이트웨이로 사용할 이더넷 카드에서만 게이트웨이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앞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더넷 장치가 생성되어졌다는 창이 보여지게 돼요. 지금까지 설정한 이더넷 카드의 네트워크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설정 내용에 만약 이상이 없다면 뒤로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적용을 누르면 되고 내용에 이상이 있다면 뒤로 버튼을 눌러 설정을 변경하고 다시 앞으로 오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 설정창의 장치들 항목에 새로운 이더넷 카드 인터페이스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오른쪽에 보여지는 창입니다. 이때 또 다른 이더넷 카드가 존재한다면 추가 버튼을 눌러 지금까지 한 방법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ADSL을 위한 PPP 인터페이스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른 후에 보여지는 장치 타입 선택창, 즉 왼쪽의 창에서 XDSL 연결을 선택한 후에 앞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클릭한 후에 보여지는 것이 오른쪽 상자이죠. 오른쪽 박스에서 DSL 연결 설정 창으로 ADSL 접속 환경을 설정합니다. ADSL 모뎀과 연결되어 있는 이더넷 카드 장치를 선택하고 ISP 업체명을 입력한 후 ADSL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나서 앞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때 보여지는 것이 왼쪽에 보여지는 설정창으로 적용 버튼을 눌러
ADSL 연결을 위한 설정을 마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 같이 설정을 완료하게 되면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장치 항목에 ADSL 연결 장치가 추가되어지고 ADSL 접속이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ADSL 연결이 되었을 때 활성화 상태로 되어지며 연결이 끊어졌을 때는 비활성화라는 부분이 enable, enable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비활성화 상태로 ADSL 연결이 안 되면 ADSL 연결 장치를 선택한 후에 활성화 버튼을 눌러 연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ADSL 연결 장치는 활성화되어 인터넷을 하실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라우팅 설정 부분입니다. 네트의 컴피그 네트워크에서 라우팅을 설정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설정 창의 장치에서 보여지는 장치들 중에 게이트웨이를 설정하고자 하는 장치를 선택하여 편집 버튼을 누릅니다. 두 개의 이전의 연결 장치만 있다고 게이트웨이를 설정하고자 하는 장치를 그 중에서 선택하여 편집 버튼을 눌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연결하고자 하는 곳을 선택하여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기 위해 편집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편집 버튼을 눌러주는 것이 위에 보여지는 창이에요. 이전의 장치창에서 정적으로 설정된 IP 주소들의 기본 게이트웨이 주소를 설정해주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그런 후에 네트워크 설정 창에서 적용 버튼을 누르고 게이트웨이로 작동하는 이전의 연결 장치 선택하여 비활성화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정지시켰다가 설정된 부분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 활성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라우팅 자격이 적용되어집니다. 그 라우팅이 적용되어진 것을 확인하는 부분이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라우팅 명령으로 새로운 라우팅 테이블이 짜여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네 번째, DNS 설정. 네트워크 설정 창에서 DNS 탭을 클릭하여 기본 DNS의 네임 서버 주소를 지정합니다. 호스트명은 로컬호스트 명이 찾아 보여주나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호스트명의 다른 이름으로 입력합니다. 이때 변경되는 호스트명은 etc 밑에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 파일 안에 저장됩니다. 네임 서버 지정은 3개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안정적인 네임 서버 하나만 기본 DNS를 설정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1차 네임 서버에 장애가 있어야만 2차 네임 서버에 그리고 3차 네임 서버에까지 탐색하며 도메인을 검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NS 탐색 경로에서 1차 네임 서버를 지정해 주었다면 도메인 검색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설정되어진 내용들은 etc 밑에 resolve.conf 파일에 저장되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netconfig 설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인터페이스 환경으로 네트워크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netconfig 도구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텀이나 콘솔에서 netconfig 명령을 실행합니다. 실행하는 명령이 첫 번째 보여주는 이미지죠. 이 명령을 실행하면 네트워킹 설정하겠는가라는 질문에 yes를 대답할 수 있는 두 번째 그림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yes를 선택한 후 IP 할당 방식이 DHCP에 의해서 자동으로 IP를 할당받는 경우일 때는 별표를 유저 다이나믹 IP 컨피그레이션에 체크하고 고정적으로 IP를 직접 설정해주는 경우라면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IP 주소를 입력한 후 방향 탭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넷마스크와 기본 게이트웨이 그리고 1차 네임 서버가 설정되어지는데 설정값이 올바르지 않다면 역시 탭키를 눌러 잘못된 설정 부분을 변경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하여 netconfig에 의해서 설정되어지면 이 내용들은 etc 밑에 sysconfig 밑에 ifcfg 이더넷 0의 파일에 저장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레드햇 리눅스 9에서 네트워크 설정 도구들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